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 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며 중대 범죄는 출국 금지를 연장할 때야 통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 중대범죄란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뒤집어 씌워 7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였고 여전히 대검 중수부와 윤석열 주임검사가 부실 수사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검증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국 금지는 오는 28일까지로 연장이 통보된 상황인데 그는 법무부에 즉각 이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JTBC에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등을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관련 수사를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봉 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개월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봉 기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월 단위로 출금 연장 통보가 왔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4에는 법무부 장관은 출금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작년 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최근 휴대전화 자료 선별 과정에 참관한 이 대표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위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그 내용은 사건에 관련된 파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검사가 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뉴스버스는 곧장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2주 뒤 검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버스가 검찰이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일부만 골라 저장하면 재판에서 조작, 위변조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정보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 2019년 대검 예규를 고쳐 시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엄격히 접근을 제한하고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면 폐기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복사하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지문, 해시 값이 생성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법관들도 영장 외 정보를 저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관 정보가 폐기됐는지 알 수 없어 압수를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말.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확보한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증거로 내놨다 법원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과 상관없는 문자 14,000개를 디넷 서버에 보관하다 다른 재판 증거로 냈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디넷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쓰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등은 기술적으로 일부만 저장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적법하게 보관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며 총선 뒤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나 PC 등 전자기기 속의 사적인 정보를 증거 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 통째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뉴스버스의 보도로 알려진 대검찰청의 D넷 관련 의혹입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D넷에 올렸다가 이 대표 측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SNS 대화나 음성 녹음, 사진과 동영상 등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몰래 보관하고 활용하는 건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호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한 사건에서 D넷에 저장된 자료를 별개의 재판에 증거로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대검 예규와 검찰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재판에서 증거 검증 등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일시 보관하는 것이라며 보관 파일은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고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